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개념 정리, 또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3부 요양보호 생활지원에서 10장에 해당하는 신체활동 지원 파트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신체활동 지원은 워낙 내용이 방대해요. 사실 그리고 실기 45문항 중에서 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신체활동 지원 파트입니다. 자, 크게 파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두 개로 좀 나눠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섭취와 영양보호, 그 다음에 배설까지 합쳐서 한 파트로 나가고요. 이제 나머지 뭐 개인위생, 체위변경, 복지연구 이런 파트는 2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체활동 지원의 첫 번째 시간, 섭취, 식사, 영양 보조와 배설 파트 같이 정리할게요. 자, 표준교재 페이지 안내하겠습니다. 350페이지에서 393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 2024년에 없던 내용이 2025년 개정 교재에 들어왔습니다. 2절 내용입니다. 사실 2023년까지 잘 있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그러다가 2024년에 공부하신 선생님들 표준교재는 싹 사라졌다가 다시 2025년에 부활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없애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인데도 뭐 그런 지필위원들이 하시는 거니까 어쩔 수 없었고요. 이번에 감사하게도 다시 투약도끼가 등장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정리하고 연관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와 영양 요양 보호에서는 노인의 영양 상태 관찰을 할 때 영양이 부족되어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위험 요인이 나타난 거냐, 그러니까 영양 부족하게 된 위험 요인을 찾아봐라 이러면 적은 식사량 당연하죠. 불균형된 식사, 또 약물 사용, 고령, 급성 또는 만성 질환, 사회적 어떤 고립, 빈곤, 우울, 알코올 중독, 인지장애 식욕부진, 오심, 연화장애, 이런 부분들이 영양 부족의 위험의 요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양이 부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자 표식이 있을까요? 대상자의 체중이 감소되어 있거나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마르고 약해 보이거나 배변의 양상 변화가 생겼거나 피로라든지 무감동, 인지 수준의 변화가 느껴지거나 상처 회복이 지연되거나 탈수가 나타난다면 이런 경우에는 영양 부족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제가 이거 왜 갖고 왔냐면 두 개를 바꿔서 옳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영양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부족 4개에다가 여기는 내용 하나 넣는단 말이에요. 또는 거꾸로 문제를 바꿔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이고 이런 내용은 지표구나 라는 것만 구별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노인의 영양 관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양의 문제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관리로 첫 번째가 첨가당이나 포화지방 또는 나트륨, 가공육 등의 섭취는 절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내용 있죠. 사실 가사에 너무너무 자세히 많은 내용을 방대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는 막 중요한 내용보다는 좀 제목 위주로 그래도 이렇게 느낌상에 맞아 이런 거 이렇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곡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곡이나 잡곡을 섞어서 먹도록 권장한다. 이 껍질이 있는 거죠. 근데 고기류는 살코기 위주로 섭취하시고 육류보다는 콩 섭취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 자, 이렇게 가볍게 알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식사 자세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식사 자세는 식탁의 윗부분이 어디로 옵니까? 가슴과 배꼽 사이에 위치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의자의 안쪽 깊숙이 앉아서 발이 바닥에 닿도록 하고 발바닥이 닿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팔 받침이나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자, 침대에 걸터 앉는 자세를 취하실 때는 왼쪽이나 오른쪽 또는 앞뒤에 쿠션을 대주시고요. 편마비 대상자다라고 하는 경우에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누운 자세. 이때 마비된 쪽, 마비 쪽으로 베개나 쿠션을 지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식사도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 원칙도 있고, 식사도끼 자세도 있고, 돕는 방법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시험 문제 출제할 때는 책에 많이 섞어요. 네, 그래서 다음 중 대상자의 식사도끼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기도 하고, 또는 부수적으로 하나를 조금 이 전체 내용 중에서 뽑아서 문제를 출제한다면, 대상자의 살해 예방을 위한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도 출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의 문제를 좀 유념하면서 요점 정리를 가져온 거고요. 자, 기본 원칙 중에서 가장 눈에 띄게 좀 딱 봐줘야 될 것이 있다면 식욕이 떨어진 대상자를 위해서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하여 반찬의 색깔을 보기 좋게 이게 다양한이죠. 여러 개를 보기 좋은 색깔로.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해 예방을 좀 살펴보자면 배와 가슴 부위를 압박하지 않는 옷, 압박하지 않는 게 좋고요. 식사 전에는 물이나 차나 국 등으로 입을 축이시고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은 양을 입에 넣어주고 삼켰는지 확인하신 후에 음식을 입에 넣어주는 것이 살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자, 식사 돕기 자세입니다.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여야 턱이 당겨져요. 턱을 당기는 자세로 취해주셔야 기도가 뻥 열리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침대 머리는 30에서 60도 정도가량 올려서 상반신을 높여줘라. 상반신을 높여줘야지만 고개가 또 앞으로 숙여집니다. 당겨집니다. 음식물은 대상자로부터 약 30cm 거리에 두고 내려다볼 수 있게 배치하시는 게 좋아요. 대상자보다 높은 곳에서 음식을 이렇게 넣게 되시면 턱이 들어서 기도가 열려버려서 살해 위험이라든지 질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 대상자가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다볼 수 있게 배치하는 것이 좋고요. 등이 구부정한 자세는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쫙 펴고 깊숙이 앉아서 식사하시는 것이 좋은 자세입니다. 자, 식사 돕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대상자보다 높은 곳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을 입에 넣으면 턱을 들게 돼서 사례가 들기 쉬우니까 위치 거리 잘 조정해 주시고요. 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아래로 하여 당연하죠, 그렇죠? 옆으로 눕히시고 베개로 마비된 쪽을 지지하여 얼굴을 요양보호사가 있는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자,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옆쪽에 대고 숟가락의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려 음식을 입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음식물을 다 삼킨 것을 확인한 후에 음식물을 다시 입에 넣어 주시고요. 식사 시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비된 쪽 입가에 흐르는 음식물은 자연스럽게 닦아내 주시고 식사하시고 나셔서 30분 정도는 항상 앉아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연하 곤란 증상입니다. 네, 삼키는 게 어려운 연하 곤란이라고 하죠. 또 연하 곤란이 발생하는 경우에 살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찰해 주셔야 되는데 평소 침 흘림이 관찰되거나 잘 씹지 못하거나 입안에 음식을 오래 머금고 있거나 입 밖으로 음식물을 막 흘리거나 음식을 삼킨 직후 재채기 또는 기침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딸꾹질이 반복되거나 구역질하는 모습이 관찰되거나 트름하면서 음식물이 밖으로 막 이렇게 나와 온다면 연하 곤란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식사 돕기 하실 때 살해나 지식되지 않게 신경 써서 돕기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경관 영양 돕기입니다. 자, 시작과 끝은 항상 알려주셔야 돼요.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비위간의 영양액은 체온 정도의 온도로 데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영양액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비위간이 막히거나 새거나 역류하게 되면 간호사에게 즉시 연락을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천천히 주입하면 음식이 상할 수 있고 너무 빠르거나 진한 농도로 주입을 하게 되면 설사나 탈수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속도와 양도 좀 정확하게 관찰하셔야 되는데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영양 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에 사용합니다. 네, 이거 우리 밥 먹고 설거지하는 거와 똑같죠? 자, 경관 영양, 이런 경관 영양을 하게 되는 경우는 대상자가 의식이 없거나 혼수에 빠진 경우이거나 얼굴이나 목, 머리 부위에 음식을 먹기 힘들 정도로 부상, 손상이 있거나 또는 수술했을 때 또는 마비가 있을 때 삼키기 힘들 때 경관 영양 주입을 진행합니다.
자, 경관 영양에 돕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동이 어려운 대상자는 오른쪽으로 눕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우리가 오른쪽 왼쪽이라는 위치가 조금 있잖아요. 네, 위의 모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모양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우시게 되면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이 줄어들고 중력에 의해서 영양액이 잘 흘러 내려갑니다. 뭐 이런 이유를 묻는 경우도 있어요. 왜 경관 영양할 때 오른쪽으로 눕혀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시오. 이렇게. 그러면 이 내용 찾으시면 돼요.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이 줄고 중력에 의해서 잘 흘러간다. 또 영양액은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 두셔야지만 위에서 아래로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는 거고요. 대상자가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의 튜브를 잠근 후, 이게 먼저죠? 얼른 잠궈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장이나 가이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식사가 끝나면 경관 영양도 상체 높이신 상태에서 30분 정도는 앉아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2절에 해당하는 투약 돕기 가겠습니다. 자, 투약의 약물을, 그쵸? 예, 우리가 투약이 되게 할 때 정확한 게 있어요. 5가지. 정확한 약물, 정확한 대상자, 정확한 용량, 정확한 투여 경로, 정확한 시간. 네, 우리가 이제 의학에서는 파이브 라이트 5개가 올바른 방법이다. 이 중에 정확한이 하나가 빠지면 오답이 이고 약물, 뭐 대상자 뭐 이렇게 아니요. 앞에 정확한이 반드시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정확하게 잘 지켜졌을 때 약물의 사고 위험성이 줄어드는 거고요. 또 투약 후 평소와 다른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럼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어떡하나요? 간호사나 시설장이나 가이책임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약물 투여하는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경구약 돕기부터 볼게요. 경구약에는 여러분 표준규제에 있듯이 가루약도 있고 알약도 있고 물약도 있습니다. 각자 형태에 따라서 투약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죠. 자, 가루약 같은 경우에는 봉지를 열어서 입에 넣지 않습니다. 반드시 숟가락을 이용하셔서 약간의 물에 녹인 후에 투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녹인 가루약을 흡인해서 입안으로 조금씩 주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알약은요. 약병에서 약뚜껑으로 옮긴 후에 손으로 옮겨 가셔야 돼요. 오답에 이런 거 나오죠. 약방에서 손으로 옮겨간다. 아니요. 약뚜껑을 거쳐 가셔야 되고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절대 다시 넣지 않습니다. 손에 있는 세균으로 인해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약의 개수가 많은데요. 두세 번으로 나눠서 투약하시면 되고, 손을 떠는 파킨슨이죠, 대표적으로. 직접 입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약을 드시고 나서는 반드시 약의 흡수가 잘 되기 위해서 물은 충분히 마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물약으로 가겠습니다. 뚜껑을 열어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놔주시고요. 이것도 약병 안으로 세균이 들어가는 걸 예방하기 위함이죠.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만 따라주시고 약을 따르기 전에 흔들어 섞으셔야 돼요. 위아래 중력, 지구상의 중력이 있어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 아래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흔들게 되면 뭐가 좋은 건가요? 농도, 약물의 위아래의 농도를 일정하게 정확하게 맞춰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따르기 전에 흔들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색이 변했거나 혼탁한 약물이라면 버려주시면 됩니다. 자, 물약을 따를 때는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약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안약입니다. 안약 투여. 우리가 안약, 물로 되어 있는 재질이 있고 연고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물로 되어 있는 안약을 투여하실 때는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 안쪽에 여기 코 방향이죠. 네, 바깥쪽이 귀 방향이고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을 닦아주셔야 되고요. 눈물샘 비로관이라고 하는 게 요 안에 있어서 그렇죠. 천장을 보게 하고 눈꺼풀인 한 검을 아래로 당겨서 결막낭을 노출하고 중앙이나 외측으로 1, 2cm 높이에서 안약 용액을 투여해 주시면 됩니다. 점적이 끝난 후에는 여기 비로관을 살짝 눌러서 코 안으로 이 안약이 흘러가는 것을 예방해 주시면 됩니다. 결막에 지금 우리가 결막낭에 한다 그랬잖아요. 네, 결막낭에 점적을 하게 되면 점적기 오염이나 다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약의 점적은 결막낭 이 부분에서 우리가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안 연고입니다. 처음 나오는 것은 멸균꽂이로 항상 닦아 사용합니다. 이유가 뭐냐? 외부 공기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눈꺼풀을 잡아당겨서 아래 결막량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0cm 정도 안욕을 짜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짜주라는 거죠. 안쪽에다가요.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멸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기약입니다. 자, 기약을 투여하실 때 치료할 길을 위쪽으로 하여 자세를 취해 주시고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약병을 잠깐 온수에 담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기도 기약도 네, 너무 이제 막 차갑거나 그렇죠? 온도가 맞지 않는 그런 네, 기약을 점적을 하게 되면 차갑거나 뜨겁거나 그럼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것처럼 오심이나 구토나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체온 정도의 온도면 딱 좋겠습니다. 자, 귓바퀴를 어떻게 하나요? 후상방 뒤로 잡아 당겨서 위로 올라가게. 네, 그래서 후상방이 되게 중요한 거죠. 성인은 어른은 후상방으로 해요. 아이들은 후하방으로 하는 거고, 네, 귀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후상방으로 잡아당겨서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 후에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수를 점적해 주시면 되고요. 귀 입구를 잠깐 눌러주고 약 5분 정도 누워있게 하시면 약물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만약에 작은 솜을 끼워 놓으셨다면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난 후에 반드시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주사 주입 도끼입니다. 수액 세트가 당겨지거나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수액병은 항상 대상자 심장보다 높게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주사 부위가 붉게 되거나 붓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자, 뭐부터 하나요? 조정기부터 잠근 후에 즉시 간호사나 시설장이나 관리책임자에게 보고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1분에서 2분간 정도 알코올솜으로 지그시 눌러주시고 절대 비비시면 안 돼요. 비비는 순간 주사 부위가 다 멍이 듭니다. 자, 이제 약 보관입니다. 알약은 항상 건조한 곳에 보관해 주셔야 되고요. 햇빛을 피해서 차광 보관해 주시면 좋습니다. 햇빛에 변질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가루약 같은 경우에는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반드시 사용해 주셔야 되고 시럽제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계량컵이나 스푼에 덜어서 정확한 용량을 측정한 후에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안약과 기약 모두 투약 후 입구를 생리식염수로 닦고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식사와 영양보조, 그 다음에 투약, 이 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 문제 한번 풀고 배설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후 2번 오른쪽에 음식물이 고여 있는지 확인한다. 2번, 오른쪽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준다. 3번, 물로 목을 축인 후 밥을 먹는다. 4번, 평소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식사한다. 5번 왼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물로 묵을 축인 후에 물이나 국으로 조금 헹군 다음에 축인 후에 밥을 식사를 하게 도와줘라 라고 했고요. 1번 같은 경우에 음식물이 고여 있는 쪽은 편마비, 마비된 쪽입니다. 왼쪽이겠죠. 오른쪽이 아니라요. 그 다음에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줄 때도 마비된 쪽, 왼쪽입니다. 오른쪽이 아니고요. 자,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게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이 밑으로 가게 들어 누워주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삼킴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경관 영양 돕기 방법으로 온 것은 1번 침상머리는 내려준다. 2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주입 속도를 낮춘다. 3번 영양액의 온도는 체온 정도가 적당하다. 4번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올려준다. 5번 영양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영양액의 온도는 체온 정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네, 딱 그 온도에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침상머리는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올려줍니다. 청색증이 나타나면 보고를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구토 역시나 보고. 자, 영양 주머니는 네, 매번 세척합니다. 자, 여기 초록색 박스 안에 있는 내용만 한번 정리가 잘 되시면 사실 경관영양에서 나온 쉬운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5개를 문장으로 이렇게 바꿔 쓰는 거잖아요. 너무 천천히 주입하면 상할 수 있고 또 진한 농도 영양을 주입하거나 너무 빠르게 하면 설사나 탈수가 유발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는 속도를 지켜가는 거고요. 영양액은 이전보다 높이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반드시 보고를 진행해 주셔야 되고, 비위관이 빠진 경우에는 절대 밀어넣거나, 네, 빼면 아니고 빼죠? 빼면 안 됩니다. 네,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자, 3번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온 것은 1. 혀 밑에 넣어 녹여준다. 2번 가루약을 나눠 여러 번 먹게 한다. 3번 숟가락에 담아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4번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준다. 5번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눈에 잘 보이셨죠? 숟가락에 물에 녹여서 투약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4번 다음 그림 중에서 중이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기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옳은 것은 네, 이렇게 돌아갑니다. 가나, 다라, 마. 몇 번일까요? 시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2번이죠. 후, 상, 방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뒤로 가면서 상방, 위로 잡아당겨 올려라 이렇게. 네. 5번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투약한 후 눈을 가볍게 문질러준다. 2번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투여한다. 3번 안연고 투약 후 비로관을 가볍게 눌러준다. 4번 뚜껑을 열 때 처음 나오는 연고부터 사용한다. 5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정답은 5번이죠. 네, 눈꺼풀 밖으로 나오면 네, 멸균성을 닦아주셔야 돼요. 자, 투약한 후 눈을 가볍게 문질러주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게 해주시면 되고요. 항상 눈을 닦으실 때는 또는 투약을 할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자,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줘라. 그럼 안약의 투여법이죠. 자, 처음 나오는 연고는 짜서 버리고 사용합니다. 접촉면에 공기와 접촉해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6번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가 주사 부위가 아프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주사 부위 온찜질을 한다. 2번 주사 부위를 문질러 준다. 3번 주사 바늘을 제거한다. 4번 부어 오르는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눌러준다. 5번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정답은 5번입니다. 아프다고 했을 때 우리 연구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일단 주저기를 잠궈 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보고 해주시면 이제 주사 부위를 보고 차로 주사를 놔야 될지 어떻게 할지 우리가 의료진이 결정하게 되죠. 자, 이제 배설 요양보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설은 방법이 5가지가 있어요. 화장실 눕기부터 침상 배설, 이동변기, 기저귀, 예, 그 다음에 예, 유치도뇨가 이렇게 5개. 예, 그래서 예전에는 5개가 꼬박꼬박 시험 문제 났었는데 글쎄요, 이제 내년엔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도 제 선생님들 내년 시험 보고 나서 어떻게 몇 문항 정도 났는지 한번 유추한 다음에 순서와 단원별 문항수를 조금 네, 정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크게 변동은 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변동성은 반드시 있으니까요. 자, 그럼 배설의 첫 번째가 화장실 이용도끼입니다. 화장실 이용도끼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낙상이에요. 낙상이 생기지 않게 한다. 이런 원칙이 가장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편마비인 경우에 휠체어를 사용한다면 건강한 쪽으로 30에서 45도 정도 비스듬히 놓아주시고요. 자, 대상자를 침대에 걸터 앉힌 후에 어지러워하지는 않는지를 반드시 살펴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대상자를 이동하면 혈압이 막 떨어지고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잠시 앉아있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요양보호사가 밖에서 어르신 화장실에 들어가시고 밖에서 기다려주기를 원하면 중간중간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 대상자 상태를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표준교재 이거 나오죠. 네, 배설물을 이러이러할 땐 보고해주세요. 사실,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걸 기억하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네, 그게 뭘까요? 연하고 노란색의 소변. 네, 연하고 노란색. 딱 그거 외에는 다 이해와 불문 보고거리입니다. 거품, 탁하다, 냄새 난다, 뭐 이런 거 있죠. 피가 난다, 대변에 섞여 있다, 네, 묽다, 점액질이 있다, 뭐 이런 게 나오니까, 네, 연하고 노란색의 소변. 요거 하나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보고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침상 배설 놓기입니다.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침대 옆이나 의자 위에 놓아주시고요. 이때 차가운 변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피부와 근육을 수축해서 변이가 많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완시켜주는 따뜻한 물. 배설 시 소리가 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변기 안에 화장실을 깔고 텔레비전은 켜거나 음악을 틀어 놔주셔야 되고요. 자, 방수포를 까는 거. 그러니까 이 방수포나 또는 침상 변기, 그래서 휴대용 배변기 이런 걸 사용하실 때 협조 가능과 협조 불가능은 방법이 동일합니다. 협조가 가능하시다면 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발에 힘을 주게 한 후에 엉덩이를 들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방수포를 깔고, 그렇죠? 또 변기도 마찬가지죠. 한 손으로 연고서 받쳐주시고 대상자가 들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분은 협조가 불가능한데요. 그럼 방수포를 까시던 우리가 변기를 대주시던 무조건 옆으로 돌려 눕힌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자,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덮개로 늘어뜨려 덮으신 후에 바지를 내려주시면 돼요.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세 번째, 이동변기 사용도끼입니다. 배설이 어려울 때는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서 변이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동변기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배설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 높이는 같도록 맞춰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약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약상을. 편마비인 경우라면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으로 침대 난간에 붙이거나 30에서 45도 정도 비스듬히 붙여주시면 되고요. 움직이기 힘든 대상자는 안아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침대 난간에 이동 변기를 빈틈없이 붙인 상태에서 안아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덮개로 덮어주셔서 이 또한 프라이버시가 유지되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기저귀 사용도끼입니다. 대소변을 전혀 가지 못하는 경우,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치매 등으로 실금이 빈번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저귀를 사용합니다. 왜냐, 기저귀를 자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돼서 스스로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게 되고 치매나 와상 상태가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배뇨나 배변 시간에 맞춰 자주 살펴보시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줘서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요. 기저귀 사용도끼도 마찬가지로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라면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 들고 교체해 주시면 가능하세요. 그나마 그런 경우 많지 않을 거고요. 허리를 들 수 없는 경우라면 이 또한 옆으로 돌려 눕혀서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유치도뇨 간의 소변 주머니 관리입니다.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낮게 두셔야 되겠죠.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이 있게 되면 소변이 역류해서 감염의 원인이 됩니다. 자, 소변줄을 삽입했다 하더라도 소변은 반드시 두세 시간마다 배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소변 양이 얼만큼인지 색깔이 어떤 형태에 있는지를 확인해서 기록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요양보호사는 유치도뇨 간의 교환 또는 삽입, 방광 세척 등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의료행위죠. 자,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에 팽만감과 불편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주셔야 합니다. 침대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보행도 가능합니다. 자, 소변을 비울 때는 배출구를 열어서 소변기에 소변을 받은 후에 배출구를 잠가 주시고 반드시 알코올 솜으로 배출구를 소독한 후에 제자리에 두는 것이 균 감염을 또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배설의 마지막이죠. 요로 관리와 장루 관리가 있습니다. 자, 요로는 소변을 제대로 배출할 수 없는 경우 회장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요관과 연결해서 복벽으로 만든 구멍으로 이곳을 통해서 소변을 배출이 됩니다. 대부분 우측 하복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요로 주머니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는 소변이 차면 비워주시면 됩니다. 주 2회에서 3회 정도 우리가 교환하고 있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샤워 시에는 요로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주머니를 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근데 통목욕 시는 소변을 비우고 주머니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루 관리입니다. 장루는 복벽을 통하여 체외로 대변을 배설시키기 위해 만든 구멍이고요. 이 또한 배설물이 주머니에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가 채워지면 주머니를 비우시고 주 1회 정도 주기로 교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기 위해서 식사와 간식을 섭취해야 하며 적절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자, 통목격시는 주머니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주머니 교환일에 목욕하는 것도 같이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요루와 장루 조금 비슷한 내용도 있어요. 이렇게요. 예, 그런데 다른 내용도 있어요. 주 2에서 3회. 네, 여긴 또 뭡니까? 주 1회 정도 이렇게 다르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요. 통목욕시, 샤워시. 예, 요루관리 샤워시에는 때도 뭐 되고, 예, 부축해도 되고, 그런 통목욕시 때는 예, 반드시 얘를 비우고 착용하는 것이 좋다. 여기도 나오죠. 이렇게. 통목욕시는 주머니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된다. 자, 이제 여기와 관련된 배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휠체어를 사용하는 오른쪽 현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뇨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2번 휠체어에 걸터 앉게 한 후 이동시킨다. 3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4번 침대에서 휠체어를 옮길 때 대상자의 오른쪽에 휠체어를 둔다. 5번 대상자의 오른쪽 손으로 변기를 잡고 스스로 앉게 한다. 정답 1번이죠. 걸터 앉으시면 안 되고 깊숙이 앉게 해주셔야 되고 두 발이 바닥에 닿아 주셔야 됩니다. 자, 침대에서 휠체어를 옮길 때 휠체어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두시는 거고요. 자, 건강한 손으로 잡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손이 아닌 왼쪽 손을 잡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2번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간이변기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2번 변기 놓는 자리에 젖은 수건을 깔아준다. 3번 침대를 평평하게 하여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해준다. 4번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 위에 앉게 한다. 5번 배변을 물류지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정답은 1번이죠. 네, 복부를 시계방향 마사지해서 변비출 원활하게 도와주셔야 되고 변기 놓은 자리에 젖은 수건, 변기 놓은 자리에 네, 간이 변기, 못 가나요? 방수포 깔죠. 네. 그다음 침대를 평평하게 해서가 아니라 상체를 약간 상승시킨 자세로 그래야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가 되니까요. 스스로 간이 변기 혼자 올라가실 수는 없을 겁니다. 물류지를 쓰는 건 좋은데요. 물기로 완전히 말려주시고 나셔서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3번 이동 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등받이가 없는 변기에 앉힌다. 2번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시킨다. 3번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4번 대상자 손에 변이 묻으면 소독제로 닦아준다. 5번 배설 시 소리가 나지 않게 주변 환경을 조용하게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움직이기 힘들어하시면 안아서 옮겨주시면 되고요. 등받이가 있는 것이 안전해요. 네, 배변을 계속 말을 시킨다. 아니죠. 좀 기다려서 밖에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필요할 때 어르신 불러주세요 하시면 되는 거고 손에 변이 묻었다면 물과 비누를 깨끗이 섞어주셔야 되고요. 또 배설시 소리가 나지 않게 요게 좀 수치감이 있기 때문에 그쵸? 네, 그럴 때는 뭐 노래를 틀어둔다든지 텔레비전을 좀 튼다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하셔서 그 방법으로 우리가 실천해 주셔야 되겠죠? 4번 시설에서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저귀 교환 부위는 교환 횟수는 정해서 교환한다. 2번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무를 살핀다. 3번 냄새 제거를 위해 창문을 열고 교환한다. 4번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5번 오염된 기저귀는 안쪽에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정답은 2번입니다. 교환 횟수는 정하지 않아요. 용변 보실 때마다 기저귀는 교체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창문 열고 교환하시면 안 되죠. 자, 기저귀 교환할 때만 할 때마다 보고할 필요는 없어요.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오염된 기저귀는 네, 바깥면이 보이도록 마르시는 거죠. 안이 보이도록 말면 내용물이 밖에 다 흘러갈 거라서요. 자, 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이 새면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2번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 연결관이 꺾여 있는지 확인한다. 3번 이동하는 동안에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4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번 연결관이 빠지지 않도록 침상에 누워있게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시면 연결관이 꺾여 있는 건지 막힌 건지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소변이 새면 보고하셔야 되고 이동하는 동안에 연결과 잠그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소변 주머니가 방광 위치보다 올라가 있지만 않으면 이렇게 잡고 이동하셔야 되는 거고요. 수분 섭취 제한하시면 안 되죠.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예, 침상에 안 누워 계셔도 됩니다. 보행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요로 주머니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의 요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변을 정상적인 경로로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 이곳을 통해 배출하게 한다. 2번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도록 한다. 3번 요로 주머니에 소변이 가득 차면 비운다. 4번 요로 위치는 주로 좌측 하부에 있다. 5번 샤워 시에는 물이 요로 안에 들어가니 주머니를 꼭 대고 해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대변이 나왔으니까 장루에 관련 장루 주머니에 대한 설명이겠죠. 자, 가득 차면 비우시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처럼 비워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로 위치는 주로 우측 하복부에 있습니다. 자, 샤워 시에는 네, 어떻게 되나요? 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머니를 착용하셔도 되고 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통목욕실 때는 예, 소변 주머니에 이 소변을 일단 비우시고 꼭 착용하고 예, 이렇게 통목욕을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답이 보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넣으시면 여기까지 준비했거든요. 네, 이제 나머지 또 파트 2, 신체활동 지원 파트 2 준비해서 개념 정리도 하고 문제풀이도 하겠습니다. 제가 제 문제집 해설도 지금 같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두 가지를 겸하셔서 네, 단어 문제도 풀어보고 전체 모의고사도 좀 풀어보고 네, 개념 정리도 좀 해보고 이렇게 일석삼조를 좀 누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공부해 주셔서요. 다음에 너울은 준비해서 내 신체활동제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